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그냥 들고 있어야죠. 지금 있어요. 상황에서 파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그래서 반도체 산업 그런 시장 규모 성장이 0%고 내년에 마이너스 1%야. 그러면 안 오르겠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이 저점이고 내후년부터는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달조님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조선, 엔터, 자율주행, 바이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를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신저가에 네. 삼성전자 우는 5만 원도 이제 떨어졌어요. 오늘 49,000원인가 48,000원 됐더라고요. 네, 5만 원도 안 돼 이제. 그럴만도 하죠. 사실 왜냐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의 한 90% 정도 거래가 되니까. 네이버 보니까 배당이 이제 2.9. 네이버가 배당주가 됐네요. 아니 네이버 거기 검색을 하니까 아. 삼성전자 우가 이제 2.9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그냥 들고 있어야죠. 지금 있어요. 상황에서 파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 삼성전자 판다? 그거는 뭐 이런 거 같아요. 정말 루비니 교수처럼 엄청난 폭락장이 또 온다. 그럼 팔아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것보다 뭔가 지금 사서 엄청나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그걸 갈아타는 갈아타는 목적이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많은데 두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이 되고. 그 두 번째 갈아탄다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어차피 다 같이 빠졌으니까 그 빠져 있는 걸 사면 그쵸 어차피 한번 팔 때 손절은 한 거지만 그 금액이 이제 주식을 싼 걸 살 수 있으니까 거의 뭐 또이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버티는 것보다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주식이 있어. 하락해도 살짝 하락하다 얘는 엄청 오를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내가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팔고 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주식을 발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주식은 진짜 모르겠고. 이거 그래서 사면 들고 안 돼요? 있어야죠 결론은. 조선 센터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조선 뭐 엔터 이런 걸로. 뭐 그런 걸로 바꿔도 되긴 하죠 사실.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사실 이걸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일단은 반도체는 너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좋다 버티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약간 좀 다른 거를 소개해드린 치원에서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그냥 막말로 이런 표현을 써요. 지져버린다라고 하거든요. 지져버리고 이런 것들을 갈아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해요.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반도체 그런 시장 전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0%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마 두 자릿수가 간신히 나오긴 할 거거든요. 내년에 0%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선반영 한 건가 벌써?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건 좀 제 핸드폰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역대 이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시장 규모 성장률 그거랑 같은 시기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반도체 시장 규모 성장률이 2012년도에 마이너스 2.7%를 찍었어요. 마이너스도 있었네요. 있었어요. 네, 2012년도에 마이너스 2.7%를 찍었는데 네. 그때부터 올랐어요 삼성전자.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이제 성장률이 0.2%, 2016년도에 1.1%. 근데 주가는 2016년부터 반등을 해서 이때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었죠. 1년 동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 이때가 이제 성장률은 최악이에요. 마이너스 12% 반도체 시장. 이때가 2019년도인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2019년 하반기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점은 2019년 초였고 정고점은 언제 돌파를 했냐면은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인가 정고점 거의 터치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안 좋으면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를 선반영해서 먼저 빠진 다음에 안 좋아진 다음에 약간 기저효과로 그때부터 막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를 미리 1년 정도 선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년에 그래서 반도체 산업 그런 시장 규모 성장이 0%고 내년에 마이너스 1%야. 그러면 안 오르겠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이 저점이고 내후년부터는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역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공포에 사라고 하는 게 그 공포가 진짜 있으니까 그때 사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걸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너스 0% 이런 성장이 공포의 정보잖아요. 참 그럴 때 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어렵네요, 진짜 주식이라는 게. 어렵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 모아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니까 그 후에 뭐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지금 사는 거는 또 괜찮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음. 오르면은 보통 반도체 이게 사이클이 한 1, 2년은 가요, 보통. 네. 그리고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은 길면 2년, 짧으면 1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과거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경쟁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2010년도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플레이어들이 많았죠. 근데 한 2015년 이후 그때부터는 아시다시피 뭐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3강 체제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이클의 진폭이 좀 더 좀 작다라고 해야 되나요? 작고 그 다음에 그 길이도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 그런 뭐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뭐 2년 이상 그렇게 부진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한 1년 정도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2년 정도까지 좀 바라보시고 매수를 하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 컨텐츠가 올라가면 댓글로 그래도 조금 응원하고 네네. 6만전자, 7만전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3만전자 가야 산다. 2만전자 가야 산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2 그런 댓글이 완전 역전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인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사실 약간 좀 그런 버려진 주식이 됐을 때 그때부터 좀 바닥이었다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반려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네. 이제 반려주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이고. 제가 이거 질문을 좀 미리 드리진 못했는데. 네네. 그 네이버 카카오도 신저가잖아요.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그 기술주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주식들 따라가는 거죠. 매크로 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거나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사실상 뭐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그런 이벤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크로 환경이 일단 또 돌아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경기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뭐 저점에서 다시 또 뭐 유동성을 푼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까? 뭐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기술주랑 해서 약간 그 글로벌 분위기랑 같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배당주 관심이 네네.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주와 배당주 요거에서는 또 투자를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배당주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 주식이 금융주예요. 아니면 통신주. 통신주는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경기 방어주 그런 관점이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는 팽배한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좋지 못하죠.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돌아서고 거래량이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했는데 경기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전통적인 배당주를 뭔가 권해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저는 그냥 차라리 역발상 관점에서 배당주라고 한다면은 리츠 중에서 그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뭐 기술주들 안 좋고 IT 섹터 무너지고 안 좋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클라우드 쪽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쪽이 사실상 그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쪽은 상당히 탄탄하고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섹터 관점에서는 뭐 리츠니까 지금 부동산도 안 좋잖아요. 미국 부동산도 안 좋고 내려오긴 내려오지만은 사실 본업 같은 경우에 워낙 탄탄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좀 성장을 시키면서 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에퀴닉스, 뭐 디지털 리얼티 이런 이제 미국 주식들을 들 수가 있겠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리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류 센터 리치 이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나 상가 뭐 단순 상가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상가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 4차 산업혁명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당주는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달러 1,400원 넘었어요 오늘. 네. 와, 그 그럼 달러 투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너무- 들어가면 안 되죠. 안 사실. 돼. 1,500원 간다고. 아니 1,500원 가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네. 아.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강달러가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더 킹달러. 올라가서 뭐 1,500원, 1,600원 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나와 있는 리스크로는 여기에서 한 1,500원, 1,600원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금융위기 오는 거죠, 진짜. 그렇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러시아가 뭐 동원령 내려가지고 정말 뭐 주민투표 조작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하고 그러면은 결국엔 그 하는 게 이제 그 이면에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은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핵은 안 쏜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복하면은 우리나라 쳐들어왔네? 나 핵 쏠 수 있어.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그런 걸 베팅하고 1,500원을 이제 보면서 베팅한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요. 좀 블랙스완에 봤을 때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은. 네, 달러 개인적으로. 투자는 네.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좀 있으신 게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도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마 좀 개별 악재가 좀 있긴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별 악재라기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에 개별 악재가 좀 있긴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테라 루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개별적인 악재를 먼저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악재 관점에서 어차피 이제 거의 뭐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기술주로 판단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또 떨어진 것 같고 그냥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뭐 러셀 2000이라든지 그런 상당히 좀 소형주와 좀 커플링 돼가지고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나스닥 있어서 3배 그런 거 보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사실. 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뭐 암호화폐를 선호를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좀 더 리스키한 해보겠다. 뭐 기술주를 뭐 선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을 또 준다라고 한다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NFT. 비트코인은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상징성이 있어요. 사실상 구체적인 상관성 없어요. 하지만은 뭔가 주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상징성 있는 그런 또 주식이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뭔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크립토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런 뭐 인프라라든지 저변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을 받긴 받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또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좀 느낀 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한 가지가 물을 탈 수 있느냐 더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나요 이게? 당연하죠. 그게 네. 이제 물이 탈 수 있냐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기가 리스크 관리가 잘 돼서 네. 현금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 사실 코로나 하락장 이런 때를 제외를 하면은 일반적인 약간 좀 경기 침체에 따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반등을 한 번씩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좀 사고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좀 줄여가지고 비중을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좀 초보자가 하기 힘들긴 해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막 진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한 주식하고 또 제가 공부한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은 언젠가 간다, 망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엔 물을 안 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는 곳에 마음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같이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많고 공부가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타는 거예요, 물을. 아 맞아요. 네. 오히려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막 테슬라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 타고.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미국 그 밑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 기업이 좋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 밑에서만 사고 위에서는 안 사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자기 저평가됐다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가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랑 약간 그런 말도 있거든요. 궁합이 잘 맞는 주식도 있고 예.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지 사실 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알머리 제이슨님은 조선주에 계속 탄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조선주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안 돼 있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에게 맞는 궁합주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쌀 때 많이 오히려 매집해가는 떨어졌을 때 또 과감히 들어서 물량을 늘리고